검찰이 오늘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타이 이스타제트 그러니까 이준우 위원님께서 한번 타이 다녀오셨잖아요. 태국 네네. 다녀오셨는데 그것 관련된 의혹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주 지방검찰청 형사 3부에서요. 예. 문다혜 씨를 이제 참고인으로 이제 나와달라고 얘기한 게 바로 오늘입니다. 네. 근데 오늘 문다혜 씨가 나갈 수 있을지는 본인 나갈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일단 알려진 바로는 별 나갈 의지가 없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인 신분이라서 또 법적 의무가 없는 것도 있는 거고요. 예. 네네. 그 전주지검에서 지금 이제 이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타이 맞습니다. 이스타제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전 남편이죠. 그 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네. 그 채용 특혜 의혹, 전무로 채용 특혜된 그 의혹과 관련해서 그 의혹 그리고 그다음에 청와대 그 태국 이주 지원 의혹 그 네. 부분을 이제 규명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출석한다는 얘기가 없고 그리고 네. 참고인 신분이면 사실 출석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그리고 그 법 변호인 측이 지금까지 출석 의사를 밝혔다는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전주지검에서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수사하고 있는 게 얼마 전에 이제 문다혜 씨 지난번에 8월에 압수수색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거주지하고 그다음에 별장하고 에어비앤비로 지금 불법 숙박업소로 알려진 거죠. 네. 거기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문다혜 씨의 이제 휴대전화도 압수수색이 됐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이 입회하여서 디지털 포렌식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주지검에서 크게 두 가지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네. 서 씨의 타이이스타제트, 그러니까 전 남편이죠. 네. 전 남편이 타이이스타제트의 임원으로 채용된 과정, 그걸 특혜로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 이건 이제 대통령이 이제 문다혜 씨에 대한 어떤 지원을 이상직 전 의원이 제공하고 네. 이제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문재인 대통령 이상직에게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준 그러니까 매관 매직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는 이제 공직자 자리를 준 거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자기 딸에 대한 태국에서의 어떤 생활 가능한 어떤 취업 자리, 그다음에 거주 비용 등을 제공했다는 거. 이 의혹이 있어서 지금 전주지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메가매직 의혹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현재 네. 수사 상황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의자로 전환이 된다면은 출석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사실 피의자로 전환이 되면은 이게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불체포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검찰에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많이 또 관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앞에 관련된 사람들 전부 다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네. 일단 전 남편 있지 않습니까? 네. 전 남편이 여러 번 출석했지만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또 백원우 전 네. 민정비서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태국 이주를 도와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핵심 실무자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조사에서 불려갔지만은 묵비권을 행사했었고요. 또 묵비권. 예, 예. 그 다음에 백원우 전 비서관 밑에 있던 신모 행정관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실무를 많이 담당을 그렇죠. 했죠. 실무를 예. 많이 했었고 이 사람은 실제 태국에 갔어요. 네. 태국에 와서 문다혜 씨랑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좀 일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진술을 거부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또 현재 당 대표죠. 예.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네. 관련해서 전주지검 출석했지만 맞네요. 묵비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네. 이걸로 봐서도 아마 문다혜 씨도 출석을 하면 묵비권 행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8월 30일에 일단 압수수색을 했는데 지금 2달이 넘게 지났는데 네. 아직 이제 출석을 안 하고 있고 출석을 해도 아마도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또 이런 가운데 문다혜 씨에 대해서 또 다른 불법 의혹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문다혜 씨가 가졌던 양평동 빌라가 있습니다. 이것도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됐죠. 네. 양평동 빌라가 불법 건축물이라고 이제 알려졌는데 네. 그때 당시 문다혜 씨가 불법 건축물이라는 걸 알고서도 이거를 매매를 했다, 구매를 했다라는 의혹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4층 옥상에 네. 패널과 샤시로 구성된 이제 불법 증축 사실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문 씨가 이제 구입할 때 모르고 구입했냐 그게 아니고요. 그 등기가 있습니다. 그 이제 등기에 보면은 위반 건축물이라는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건축물 대장이죠. 건축물 대장 상단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다 그래요. 네. 근데 그 상태에서 본인이 매매하게 되면 건축물 떼보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불법인 걸 알고 매매했다. 그렇죠. 예. 알고도 그러니까 이게 언제 되냐면 2014년부터 표기가 되어 왔다 그래요. 네. 근데 본인은 문다혜 씨는 2019년에 샀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걸 모를 수가 없는 모를 상태죠. 수가 없다. 모를 수 예. 없는 상태에서 그걸 본인이
매매를 했고 이제 1년 7개월에 다시 되파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불법 의혹이 지금까지도 불법 의혹이 많은데 또 하나의 불법 의혹이 또 추가가 됐다. 근데 이게 좀 의아한 게 뭐냐면요. 이게 네. 처음에 2019년에 본인이 샀던 건물이에요. 네. 그때 영등포 구청에서 이거에 대해서 불법 중축에 대한 시정 명령을 2번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 통보도 아무런 조치를 안 했는가 봐요. 네. 그래서 강제 건축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해요. 아, 돈까지. 돈 예. 내라. 예. 아 이제 그 이행 안 하니까. 근데 이걸 안 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다음 해 넘어갑니다. 2020년에도 똑같이 한 번, 두 번 이제 그 시정 명령을 또 내립니다. 근데도 또 그 시정을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시 이제 건축 이행 강제금이 또 부과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됐냐? 그건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영등포 구청에서는 밝힌 이유가 네. 문다혜 씨의 어떤 그 이제 강제 임금 내역이라든가 부과 여부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해서 실제 강제 임금 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 어질어질합니다. 정말 하도 많았고 어질어질한데 네. 그러니까 네. 불법 건축물로 의심이 되는 이 건물을 이제 매수를 했다 이런 것이고 네. 불법 건축물로 봐야겠죠. 이제 건축 이행 강제금까지 부과를 받았으니까 네, 네. 그랬는데 이게 몇 번째 불법 의혹인지 참 가늠이 잘 안 되는 수준인데 그리고 영등포 오피스텔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도 이제 손님을 받으면서 불법 영업을 네.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네. 기자들이 거기 뻗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손님들이 들락날락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황당했던 게 그 손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용객이 나오면은 네. 그걸 또 안에 이제 그 오피스텔을 그 청소해주고 관리해주는 분이 있는가 봐요. 그분이 들어가서 또 청소 정리를 해주고 또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 걸로 보면은 이게 지금 문다혜 씨가 그게 외부에 용역을 주사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직접 와서 이제 관리 청소를 하면 집 한 채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있대요. 네. 보통. 근데 그렇게 외부에 따로 이용객이 나오고 나서 무슨 모텔이나 호텔처럼 전문가가 와서 관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불 네. 각 잡아주고 이런 것들은 한 에어비앤비로 한 서너 개 정도로 굴려야지 그렇게 외부에 이제 사람을 붙여가지고 전문적으로 관리해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문다혜 씨는 상당히 에어비앤비로 지금 슈퍼호스트라 그러는데 상당히 세 개 이상을 지금 알려진 세 개지만 세 개 이상을 굴리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준 의원님 좀 근데 부럽지 않으세요? 예, 부동산 부자는 좀 부럽지 않으세요? 부럽기도 하고요. 예. 하지만 저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아, 이렇게 불법 예. 숙박업소를 이렇게 운영하고 싶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물어본 네. 제가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아니, 나쁩니다. 예. 네, 근데 또 네네네. 이런 와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과는 네. 하지 않은 것 같은데 SNS는 또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한강 씨가 저기 네. 노벨 이제 문학상 받았을 때 그때 잠깐 유료 회원들한테만 뭐 얘기를 좀 하고 네. 이후로 딱히 문다혜 씨에 대해서는 입장을 낸 게 없습니다. 예. 근데 약간 묘한 네. 그런 입장을 낸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 제목을 올렸는데요. 네, 책 제목. 책 제목이 이 지랄 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의미심장한데요. 예, 네. 이제 올 근데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야권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이걸 비교해 가지고 꼭 마치 야권에서 주자고 있는 이제 특검이나 네. 탄핵이나 이런 게 이루어진 거 아니냐. 즉 야권에서 어떤 파상 공세가 지랄 맞음인 거고 축제라는 건 탄핵이나 특검이 아니겠느냐. 예.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오는 그런 책 제목이라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책을 이제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근데 내용을 올렸습니다. 본인이 예. 지금 뇌물 피자로 지금 검찰에 지금 적시가 된 상황이거든요. 네. 문다혜 씨를 통해서 네. 이상직 의원한테 뇌물 받은 게 아니냐라고 된 상황인 건데 본인이 지금 현재 굉장히 선거법 이제 개입 의혹도 있고 그또 뇌물 수수 의혹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할 말은 아닌 거 아니냐. 자기가 지금 어떻게 수사받고 소명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입장을 내기보다 그것도 자기에 대한 어떤 정치적 공세다. 이제 정쟁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책 자체는 그런데 이제 그 좀 의미가 있는 책이에요. 책 자체는 의미가 있는 책인데 네네네. 뭐 설마 이제 제목까지 고려한 거는 아닐 거라고 이제 네네. 믿고 싶고 네. 이제 사과 없이 그냥 일단 쭉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문다혜 씨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봤고 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네. 이제 또 다른 의혹, 또 다른 이제 사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어제 이제 그 영장 청구가 있었습니다. 네, 국회의원에 맞습니다. 대한 영장 청구. 22대 국회에서는 첫 영장 청구라고 합니다. 이게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라고 하는데
뭐 경선 여론조사 의혹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민주당의 신영대 의원입니다. 예. 경선 여론조사 의혹이라고 이제 알려졌는데 서울 북부지검에서 국가재정범죄합수단에서 네. 31일 날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이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대한 법률 위반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이게 이제 여론조사인데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신 의원은요 2020년 새만금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태양광. 태양광 발전 사업의 일부를 담당했던 회사 대표 서모 씨라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부터 1억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금 특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거고요. 뇌물이 일단 하나가 있고. 네, 예. 또 하나가 있고요. 본인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선거법 위반인데 이거는 본인 여론조사 관련돼 가지고 본인이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했다는 건데 아까 말한 그 뇌물 있지 않습니까? 네. 뇌물 의혹 관련해 가지고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했는데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폰이 100대가 나온 거예요. 아이고 깜짝 놀랐겠네 그렇죠. 검찰이. 100대 나오면 예. 휴대폰 한 대, 두 대, 세대까지도 이제 가능하니까 네. 개통이 그 세대까지 이해가 되겠는데 100통이 왜 나왔느냐 예.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검찰이 파고들면서 더 추가로 조사해 보니까는 휴대폰이 더 나와서 250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250대.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250대 휴대폰 가지고 뭐가 있느냐 네. 그 조사하다 보니까는 선거할 때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그 여론조사할 때 본인에게 유리한 응답을 하게 하려고 250대를 운영했던 게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휴대폰 대리점 이런 게 아니라 네. 250대를 이제 여론조사 조작에 이제 운영을 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이런, 이 250대가 왜 이제 큰 의미를 가지냐면 네. 그때 당시 경쟁자가 김의겸 아이고야. 예. 전 의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의겸 전 의원하고 지금 이 신영대 의원이 그때 1% 안팎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차이가 났었다 그래요. 맞아요. 예. 1% 안팎이기 때문에 250대 핸드폰 돌리는 건요. 네. 상당한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의한 여론조사 조작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이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 이제 여론조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야당에서 그 동안에 이제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 관련해 좀 이제 비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네. 여론조사 조작이라 그랬는데 일단 좀 약간 혐의가 유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신영대 의원 측은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신영대 의원은 본인에 대한 어떤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명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제 뭐야?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예. 또 이제 갑자기 영떠하게 이제 그걸 끌고 들어온 게 뭐냐면 김건희 여사를 끌고 들어와서요. 김건희는 무죄, 야당이 신영대는 유죄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말을 좀 낳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해요. 그 뇌물 사건은 진술만 있고 은밀하다는 특수성이 있어 관계자의 진술을 100% 신뢰할 수 없기에 진술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는 이치 맞지 않다. 뭐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뇌물수수에 대해서도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일단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역 의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영장 심사를 하려면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 체포 동의안이 이제 국회에서 열려야 되죠. 안건으로 올라와야 되고 네.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에서 첫 번째 영장 청구가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지 좀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워낙 이슈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본회의에 보면 김 여사 특검법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야당에서도 여러 가지 관련 특검법 올릴 거거든요. 그때 이걸 같이 올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올리지 않을 것 같고 일단 현재 이 11월 워낙 많은 정쟁 이슈가 있는데 그 위기가 끝나고 나서 아마 내년 국회쯤에서 이거를 내년 국회에서 이걸 올리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예.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일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민주당에서 이걸 당론으로 지금 잡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본인들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한 의원에 대해서 자기들이 좀 비호를 한다거나 감싸주기는 방탄을 해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또 방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영대 의원은 또 방탄하지 않는 거 이것도 자기들이 눈치가 보이고 서로 모순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시간 끄기를 최대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가결이 그 국회 제적위원 그러니까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잖아요. 그러면은 300, 150, 7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150에서 75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결국 야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야당이 출석하지 않으면 야당이 이 부분에서 결정하는 거죠. 야당이 결정하는 건데 네. 일단 이 부분에서 시간 끌기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좀 네네네. 전망을 하셨습니다.